재미있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자, 여러분, 운동하기 귀찮으신 분들께 아주 듣기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다크 초콜릿 한 조각만 먹으면요 30분 동안 운동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카카오 추출물이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를 자극해서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한 효과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초콜릿을 드시면 되고요. 센티비의 관심 종목 다 못 챙겨보신 분들은 와글와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익에 도움되는 정보 가득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와글와글 4부 함께 하겠습니다.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도 공개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많이 응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만나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LG화학은 화학주 중에서 신성장 동력, 즉 2차전지 분야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뚜렷하게 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그 화학주들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지금 화학주 중에서 호남석유로 몰리는 이유도 3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양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근데 LG화학 역시 2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그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2분기에 7,700억 정도 나왔었는데요. 3분기에는 8,000억 정도로 대부분 화학주들이 3분기 영업이익이 급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개선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밸류에이션을 점검해보면 2011년 기준으로 해서 ROE가 34%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PBR은 현재 3배입니다. 2차전지라는 성장성과 사업 다각화 측면, 그리고 그 성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LG화학의 차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30만 원 초반까지 그 8월 중순에 급락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지금 그 수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럽 증시나 해외 증시를 고려한다면 테크니컬적인 반등이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아시다시피 해운 업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기관들도 특별히 매도 대응을 강하게 하지 않고 저가에서의 매수 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반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강력하게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조만간 한번 자리 잡고 크게 한번 올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긍정적인 상황이 돼서 주가 상승의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8,5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9,300원,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약 한 8,000원 정도로 잡고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LCD 업황과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DDI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큰데, 지금 시장에선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금 상당히 좀 매출 비중이 좀 급격히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AP라든지 CIS,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매출 확대 부분이 상당히 넷패스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준만큼 비메모리를 좀 끌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 좀 장기적인 투자 메리트는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LCD 쪽보다는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성장성 있는 부분 쪽에서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라고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그룹 계열의 통신장비용 인쇄로 기판 PCB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국내 PCB업계 최초로 항공우주 분야 품질 규격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고요.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투신의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의 수급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전반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같은 경우 좀 5일선을 회복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를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5일선을 이렇게 회복했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970원에서 5,03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4,880원. 어제 캔들의 꼬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220원, 21선 대응해 보고 싶고요.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 만나봤는데요. 이 안에 담겨있던 관심 종목의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교보증권 김학현 차장은 LG화학 들고 오셨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의 성장성이 가장 양호하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요. 목표가는 단기로 봤을 때 38만 원 정도 적당하겠다 보십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STX 페노션 다시 한번 들고 오시는데요. 기관의 저점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기존 추세도 긍정적입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목표가는 9,3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네페스 들고 오셨습니다. IT 부품주인데요. 비메모리 부분의 성장성이 주목됩니다. 주가도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목표가는 14,500원 정도 적절하겠네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단기 종목으로 이수 페타시스 들고 오셨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양호하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오늘 정확히 목표가 도달했습니다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금 안타깝게도 매수가 조금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의 새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넥센타이어 세 가지 요인을 추천하셨는데요. 내년 3월에 창녕 공장이 본격 가동된다는 점, 그리고 고연비 타이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호재가 되겠고요. 타이어 연비 성능 표기의 의무화에 따라서 넥센타이어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죠. 물론 수급도 흐름이 좋습니다. 목표가는 단기가 19,000원,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장기로는 27,000원 정도 적당하겠습니다. 현대 하이스코도 들고 오셨는데요. 냉연 강판 위주로의 사업 재편되면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로 이어지는 공급 구조도 안정적이고요. 목표가는 1차가 53,000원, 그리고 장기로는 7만 원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현대 하이스코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현대 위아도 추천하셨는데 단기로는 16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장기로는 18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관심 종목 모두 정리해드렸는데요. 투자하실 때 각각의 대응 전략 모두 참고해 보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언제나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의 뜨거운 종목을 종목 토크 베스트 5에서 만나봅니다. 사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단기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외국인까지도 조금은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어느 정도 이 통신업종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좀 부담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역시나 고배당 매력에 따른 지금 시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배당 매력도만 부각이 돼준다고 한다면은 17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또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연말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한 종목으로서 조금은 보수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성향을 위한 분들을 위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외국인의 지분 증가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메리트를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신다면은 어저께 급등에 따른 오늘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고 매도세가 뭐 크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대비 상당히 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시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41,000원, 지난 정고점까지는 일단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한 27,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수송 여행객에 대한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그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대감은 연말로 갈수록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IT 부품에 대한 그런 화물량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역시나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다른 업종 내에서의 그런 화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그 항공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3분기 영업이익 측면에서 증가세를 보일 업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유통과 선물 의복 업종 그리고 항공업종이 그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실적 시즌 도래해준다고 한다면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종목군들이 큰 폭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LG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목보다는 상당히 지금 자원개발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익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율이 거의 10% 이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석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철광석, 그 다음에 비철금속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원개발,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원개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도 상당히 좀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LG상사는 일단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좀 반드시 좀 들고 와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수급 상황 흐름 보신다면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지금 W자 패턴이 좀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오늘 21선에 대한 지금 안착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신다면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지선이 확실하게 좀 구축된 만큼 단기전 저항대겠죠. 54,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목표가를 충분히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54,000원까지의 지금 이제 반응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성우혜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6%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현대기아차가 4%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그런 이익 전망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 현대모비스라든가 이 대형주도 상당히 좀 메리트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우하이텍이 그들 종목과 조금 다른 것은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도가 다른 종목 대비 상당히 강하다는 점이 이 종목의 주가 상승 주요 원인으로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시점 바닥권 약 16,000원에 대한 바닥권은 어느 정도 이제는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을 높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2,000원대까지는 도달에 대한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동차 부품업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분기 어닝 시즌에 가장 최선호주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이 어닝 시즌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선취매 전략을 취하신다고 한다면은 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높은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성우하이텍의 목표 주가는 22,000원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 5가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심기원 전문가와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성우하이텍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자동차 완성차가 올라가면서 부품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성우하이텍 마찬가지로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심기원 전문가는 이 3분기 어닝 시즌 최선호주로 성우하이텍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침해하는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22,0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9,000원입니다. 다음은 LG상사입니다. 자원 개발 부문에서의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분으로 단기로 접근하셨을 때 54,000원 정도 적당하겠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 부분입니다. 47,000원 정도 괜찮겠네요. 다음은 최근 많이 내렸었던 아시아나항공입니다. 하지만 항공업종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다음은 스카이라이프 들고 오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마지막 한 종목이 SK텔레콤입니다. 이 고배당 투자 매력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이 투자 적기이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목표가는 17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토크 베스트 5의 뜨거운 종목 5개까지 모두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정리는 못 해드리는데요. 대신에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이 올랐던 종목이 전문가의 관심 종목 가운데 성우 하이텍이었습니다. 자동차 완성차가 가면서 함께 부품주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9% 올랐습니다. 27,0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심기환 전문가의 종목이었죠. 전화 연결 통해서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성우 하이텍 오늘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목표가는 네.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역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현대 기아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이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도 상당히 우량한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호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변동성을 이용한 어느 정도 큰 폭의 수익도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성우 하이텍 같은 종목이시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더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목표가 그 이상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시장이 워낙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우선은 성우 하이텍을 비롯한 이 자동차 업종 단기적으로 목표가 도달시에는 좀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10월달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한 달 속에서는 역시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고 유통이라든가 지금 이익 상향치가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 압축적인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시면은 빨리빨리 수익을 챙기시고 현금화를 하시면서 조금만 발빠른 매매를 하셔야지만 이러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관련주들 장기적인 흐름은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의 시장 변동성이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실현하면 차익 실현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기환 전문가와 함께 성우 하이텍 관심 종목의 추가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카프로와 STX 페노션, 현대 글로비스, 게임빌, SK컴즈까지 들고 계시는데요. 어제 편입하셨던 종목이 SK컴즈입니다. 5종목의 비중은 각각 50%씩 들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들고 계시는데요.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종목이고 SK이노베이션은 새롭게 편입하신 종목입니다. 두 종목 모두 20%씩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대산업은 매도하시면서 현금 비중이 현재 60%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희용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변동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금융과 멜파스는 그대로 유지되고 한화케미칼이 새롭게 추가된 종목입니다. 각각의 비중이 우리금융이 30%, 멜파스가 20%, 한화케미칼이 30%고요. 하나투어와 신한지주 매도하시면서 현재 현금 비중은 20% 보유 중이시고요. 자,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두 종목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전략 또한 변동 내용은 없는데요. 롯데미투파와 셀트리온 그대로 보유 중이시고 비중은 20%, 전략도 그대로입니다. 자,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영어무역을 크게 차익 실현하셨습니다. 나이백을 새롭게 편입하셨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그대로 보유하시는 종목인데요. 나이백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추가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비중 20%, 나이백 또한 20% 담겨 있네요. 자,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입니다. 모두 매도하셨다가 오늘 새롭게 두 종목을 편입하셨는데요. 기아차를 5% 비중으로 편입하셨습니다. 매수가가 67,500원, 목표가가 8만 원이고요. 또 한 가지 종목, 새롭게 편입하신 종목이 S-오일인데요. 121,500원에 매수하셨고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두고 계십니다. 비중이 조금 많습니다. 50%로 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교보증권 최희용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처음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시는데요. 세 종목 모두 빨간불 아주 건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종목의 좀 특징적인 점이라고 본다면은 조금 더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점에서 잘 잡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금융이 그동안 많이 내렸다가 오늘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수익률이 7.4% 거두고 계시고요. 멜파스 역시 6.7%. 어제 장에서 편입하셨던 것 같은데요. 한화케미칼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와 신한주주는 매도하셨는데 보유하고 계신 세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멜파스 먼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요즘 IT 대표주들이 굉장히 낙폭이 깊었는데요. 네. 예,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3분기부터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어제 급등하고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지수의 급등을 감안하면 조금은 아쉽지만 대량 물량을 받아내고 상승 마감했다는 것 자체로 큰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불과 2달 전의 가격에 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황이므로 네. 반등할 때도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향후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멜파스 이렇게 살펴봤고요. 실적 한 달 전에는 우려되는 그 뉴스가 나왔지만 또 한 번 나왔죠. 중국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겠다. 3분기 실적 기대해보자라는 뉴스와 함께 좀 더 가지고 가보겠다 하셨고 우리금융도 마찬가지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급등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유럽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 소식이었습니다. 즉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것은 은행의 파산이나 유동성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매수를 할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고 중기적으로 매수를 한 건데요. 사자마니까 급등하니까 기분이 좋긴 합니다. 지금도 늦은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10,000원 아래에서는 꼭 사야 되는 자리고 어제 밑꼬리를 달면서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편입하셨던 것 같아요. 한화케미칼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이중 바닥을 이제 찍고 다시 재상승하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제 신고가를 찍고 바닥을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예,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화학업종의 업황 자체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오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중기적으로 4만 원을 목표로 매수에 가담해 볼 만한 자리고요. 특히 하나케미칼은 단순한 화학주가 아니라 태양광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태양광주는 곧 유럽의 경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직 태양광의 큰 수요처가 대부분 유럽이기 때문인데요. 유럽의 재무위기가 해결되면서 하나케미칼도 완만한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교보증권 최희용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내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최희용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와글와글 게시판 들어가 봐야겠죠? 음악 주세요. 네, 오늘 새롭게 놀러 오신 분 주피터님 놀러 오셨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꽃게미님께서는요. 일주일의 마지막 장 신나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편입한 종목이 상한가 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이 종목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줄기세포주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바이오행 아니신지요? 그리고 필명 나는 투자자님께서는요. 이 전문가들의 주옥 같은 조언을 하나하나 잘 새겨 듣고 있는 열혈 시청자입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수익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당연합니다. 다음 주도 꼭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벤트 당첨자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함께 했던 이벤트 갈색 추억 이벤트부터 함께 해볼까요? 필명 천하 장사꾼님께서는요. 전 갈색만 하면 이 옛날 여자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예, 여자친구가 갈색 추억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추억에 잠기거든요. 슬퍼집니다. 여자친구 연세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 행복한 부자 책을 보내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벤트 함께 했습니다. 바로 코스피 마감지수 맞추기 이벤트였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 오늘은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함께 사면서 4% 가까이 올랐죠. 금요일 장은 1840점 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1840.10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는데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이 인도 수야이님께서 응모해 주셨거든요. 약속대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에도 항상 와글와글 게시판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